안녕하세요. 미래합격의 법칙 제5원소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 인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그러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나 학과에 대한 자소서가 충분히 이미 나와 있고 자신의 학생부만 해도 거의 두께가 이 정도나 되는 충분한 자소서의 양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합격하는 자소서를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주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오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영화 제목을 떠올릴 친구들이 많겠지만 오늘의 오원소는 첫 번째, 작성을 위한 4개의 원소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다 작성을 한 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해보고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표인 제5원소 이렇게 2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용어라서 좀 어색할 수 있겠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사원소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사원소는 말 그대로 타겟팅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와 지원 학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본인의 학생부를 쭉 펼쳐놓고 이번엔 두 번째, 추출을 하는 거죠. 즉, 타겟팅에 맞춰서 본인의 학생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뽑아낸 내용들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항에 맞춰서 아마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1번부터 2번, 3번은 학교마다 다 공통 문항이고 4번이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문항에 맞춰서 분류할 겁니다. 배분을 하고 그 후에 분류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할 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완벽한 자소서를 사원칙에 맞춰서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만 보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으니 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합격 자소서를 만드는 사원소의 원칙을 이렇게 맵으로 만든 건데 첫 번째인 타겟팅은 말 그대로 내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그리고 계열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추출을 한 후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를 나만의 핵심 키워드로 키워드화하는 거. 이게 4개의 법칙입니다. 법칙을 이렇게 매핑으로 이미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생의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샘플을 보기 전에 나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원소 타겟팅이에요. 즉 문과 학생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인문계, 사회과학 계열, 경영 계열, 사범 계열, 법학 계열 이 5개 중에서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키워드화했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간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인간이 쓰는 언어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분명히 있음을 명시해야 됩니다. 본인 자소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과학 계열, 즉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경영계열은 지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문제 혹은 어떤 기업이나 구조의 문제를 리더십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범계열은 알다시피 교육자를 뽑는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덕성과 지식을 둘 다 함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학계열은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하되 그게 사회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캡처를 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계열을 쓸지를 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과입니다. 이과, 자연과학 계열, 공과, 정보통신, 보건, 생활과학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뉘는데요. 역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사회와 연결된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과 계열은 공학적인 지식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계열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정보통신 어떤 사회, 인터넷에 대한 논의와 그것을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건 계열은 생명 존엄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계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과학 계열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자적인 지식과 품성이 있는지를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5개의 키워드를 잘 기억해냈다가 본인의 학생부에서 어떤 부분이 이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지를 잘 찾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합격자의 샘플과 함께 대입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1원소였던 타겟팅 기억하시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과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대 경영학과 작년 실제 합격생이에요. 이 학생의 경우엔 당연히 타겟팅이 중앙대와 그리고 경영학과입니다. 그럼 쌤, 이 중앙대가 요구하는 건 어떻게 찾죠? 인재상이 이미 홈페이지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지식, 교양, 사회기여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경영학과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성과 창의, 리더십 3개를 함께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건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걸 정리해보면 경영학과적인 지식과 교양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혹은 기업과 구조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인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즉, 본인이 경영학과에 지망하거나 중앙대에 지망하는 게 아니라 해도 지원 학교와 계열의 키워드를 정리한 다음에 논술적으로 풀어서 해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 추출을 한번 해볼까요? 즉 내가 얘기해야만 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 이제 학생부 내용에서 추출해볼까 합니다. 학생부를 피면 이제 한숨부터 나오죠. 1페이지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이 학생의 경우에도 제가 아주 일부로 간추리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 중에서 타겟팅에 맞는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보면 수상 경력에서 1등 했던 거, 내 진로 희망, 어떤 자율활동 했던 거, 진로활동, 교과활동 등 다양한 활동 중에서 일부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3번째 3원소 분류입니다. 즉 타겟팅했고 그에 맞춰서 학생부를 추출했고 이 다음에는 분류 기준에 맞춰서 1번과 2번, 3번으로 배분할 겁니다. 근데 언제나 논술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분류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들이 뭘 듣길 원하는지를 기준부터 한번 설정해 볼게요. 1번, 2번, 3번. 아마 1번 자기주도성, 2번 전공적합성, 3번 공동체주의를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건 거죠. 즉 1번에서 학습 경험이라고 표면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진짜 네가 교과의 얘기든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용이든 너의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했니를 보여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겉으로는 교내 활동 뭐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실은 너가 했던 교과 활동 혹은 교내에서 했던 어떤 수상이나 동아리 등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이미 그 학과적인 지식과 연결이 됐니? 난 그런 애를 뽑고 싶어를 2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알다시피 개인주의가 워낙 만연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음, 함께 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분류 기준이에요. 본인이 타겟에 맞게 추출한 거를 1번, 2번, 3번에 맞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쑤셔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격생 걸로 돌아와 보면 이미 우리가 타겟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을 끝냈죠. 근데 추출한 거를 이제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공동체주의라는 분류 기준에 맞춰서 배분할 겁니다. 배분해보면 아까 우리가 추출했었던 6개, 7개 정도 되는 그 활동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미술 시간에 수업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자기주도성, 내가 원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어를 1번에서 많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전공적 합성이니 경영학과적인 걸 보여줘야 하는데 동아리와 그리고 방과 후 논술을 했던 거를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동체주의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뭐 멘토링 이 정도만 넘기지만 이 친구는 운동했던 경험을 3번에 녹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추출하고 분류했으니 이번엔 키워드화를 해볼까 합니다. 제4원소입니다. 키워드. 즉 이미 다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필하고 싶은 핵심어를 찝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나의 1번의 자기주도성을 통해서, 즉 내가 미술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 이걸 통해서 나의 진로를 찾을 수 있었어. 내 꿈은 확고해 라는 걸 브랜드 매니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1번을 관통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논술했던 거, 토론했던 거, 그거 나도 하는데 그게 경영학과랑 무슨 상관이지? 했지만 이 친구는 이미 정의를 내리고 간 거죠. 경영인이란 일단 설득력이 있어야 돼. 때문에 나는 내가 교과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 있는 경영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를 논증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되게 자기 주도적이면서도 협동할 수 있음을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을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네 개의 원소에 따라서 완벽하게 부합을 할 수 있는 거죠. 타겟팅이 명확했고 중앙대 경영학과 그리고 추출하는 과정도 좋았습니다. 타겟에 맞춰서 나누고 그것을 1, 2, 3번 즉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번 분명히 자기주도성, 2번 전공적합성, 3번은 공동체주의죠. 그거에 맞춰서 나누고 즉 배분한 후에 거기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쌤 이거는 합격 자소서니까 그냥 잘 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즉 나의 글을 내가 쓰고 내가 낼 때는 이게 잘 쓴 건지 아닌지에 대한 좀 기준이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평가표를 제시할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일부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항상 저의 수업이 끝나고 난 뒤 혹은 수업의 처음에서 이런 평가표를 보여줄 거예요. 즉 다 작성하고 퇴고해서 학교에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번입니다. 기억하시죠?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일부 평가표만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거도 납니다. 즉 과거에 내가 그게 학습의 경험이었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었든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1번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기 이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그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나가 어땠는지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한 변화가 무엇인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2번도 분명히 뒤에 쓸 거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잠재력, 즉 미래죠. 미래. 나의 실제 전공 적합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기 때문에 모든 걸 함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평가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실제로 이렇게 점수화시켜서 나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점수가 좀 낮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쓰고 다시 첨삭을 받아서 최소한 90점 정도를 넘는 자소서를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제출한다면 훨씬 더 그냥 제출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5원소가 뭔지 전혀 몰랐겠지만 이제 완성이 됐죠. 제 5원소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1원소 타겟팅, 2원소 추출, 3원소 분류, 4원소 키워드. 여기까지는 작성입니다. 실제로 쓰는 거. 다 쓴 후에 점검하는 거, 평가표. 최종 5원소까지 다 해야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원소를 잘 기억한 후에 이제부터 본인의 학생부를 한번 펴보세요. 내 학생부, 그리고 내가 뭘 원했었는지를 한번 쭉 펴놓고 적어도 3일 정도는 충분하게 고민한 시간을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초안을 써보세요. 그 후에 다음 시간에부터 1번, 2번, 3번, 4번 어렵지 않고 차근차근히 평가표를 통해서 작성 원리와 그리고 첨삭표를 보여줄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초안을 완성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